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이후에 처음 찍는 영상인 것 같은데, 10월 초 이후에 그동안 뭘 했냐, 근황을 좀 알리자면, 일단 저는 좀 이제 국내 주식은 비중을 좀 많이 낮췄었어요. 낮추고,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애들, 비중을 좀 대폭 낮추고, 좀 코인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이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인은 사실 조금 일찍부터 투자를 하긴 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 주식 투자의 대체제로서 그동안 이제 코인이랑 미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해왔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간히 여러분들께 또 말씀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또 좋게 보는 향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주식에 대해서도 제가 간간히 좀 다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채널을 좀 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으니 주식에 관한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국내 주식을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바라봐야 될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과연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 이제 국내 주식 떠나서 그 해외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저는 항상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인을 그 올해 이제 초부터 좀 투자를 했었어요. 좀 안 좋을 때부터 투자를 했었고, 지금 이제 성과를 좀 많이 냈습니다. 뭐 작게는 뭐 몇십 프로에서 뭐 몇백 프로까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이제 많이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 본 거는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주식으로 조금 다시 넣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서도 써놨지만 이 공포가 가득할 때 사서 탐욕으로 넘칠 때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Fear and Greed 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탐욕에 가깝겠습니까? 공포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공포에 가깝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재건 관련해서 건설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을 다 찍고 올라와주고 있고, 그 제약 바이오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셀트도 너무 못 갔잖아요, 사실. 셀트는 진짜 미칠 정도로 못 갔거든요. 알테오젠 이런 애들만 갔지. 그죠? 알테오젠은 뭐 지금도 여전히 좋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 여전히 좋거든요. ADC 플랫폼 같은 그런 애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에서 계속 제가 언급드렸던 ABL 바이오 뭐 이런 애들 너무나도 이제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내년도에 모멘텀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차근차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자, 뭐 구독 취소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구독 취소 많이 하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주식을 좀 다시 관심을 가지고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공포 수준이 너무나도 이제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투자를 오히려 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대선이에요, 대선.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론이 이제 생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조기 퇴진하는 뭐 이런 이제 로드맵을 지금 현재 뭐 여당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대선이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2016년도를 돌이켜 보면 그 2016년도에 이제 집권했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최순실 관련해 갖고 비선 실세해 갖고 탄핵. 그래서 2016년도 이 12월 달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자,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이제 대선에 대한 이런 또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지수를 향후 좀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요 구간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코스피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가대 낙폭이거든요. 자, 이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660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못해도 우리가 900포인트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핵심주들을 매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힘들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이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일본 또 금리 1월 달부터 올린다 뭐 요런 내용도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일본 눈치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우리가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도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져 있고 위로는 중국, 옆으로는 미국, 뭐 또 이제 다른 이제 서방 국가에서 엄청난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상황이 약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외침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죠? 임진왜란도 겪고 이것저것 다 겪었잖아요. 그죠? 다 지켜내고 지금 그 공덕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이런 DNA가 있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는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이제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거의 뭐 상승 종목이 압도하는 그런 이제 날이었는데 간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 줬고 그리고 기관들이 또 이제 저가 매수세를 좀 해주면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시 어떤 자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유동성 장세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고객 예탁금이 60조에서 80조 사이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시장에 돈들이 좀 생기면서 그 종목들도 다양하게 같이 올라가는 성격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 지금 외국인들이 그만큼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다가 물론 뭐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국내 이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사실 실물 경기 말도 못합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사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 부동산 쪽은 워낙 이제 부채가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집값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선반영되어진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거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비상계엄도 겪었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막 악재가 악재를 부른다는 소리가 있듯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사실.
거기서 더 심각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기득권 싸움을 하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지금 정책에 대한 이 부재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오늘 물론 그래도 요거는 잘 통과가 됐어요. 자,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자,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통과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이제 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내일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이제 됩니다. CPI 발표되는데 시장의 예측치는 한 2.7 정도 이제 보고 있고 이전 데이터로 봤을 때 2.6 정도. 조금씩 이제 CPI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늘어났었는데 요거는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뭐 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갖고 조금 오른 부분들도 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회하느냐, 부합하느냐, 하회하느냐, 그거거든요. 하여튼 요거에 따라 갖고 이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뭐 이거에 따라서 만약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어디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25bp 확률이 거의 좀 압도적이죠. 85% 정도 되니까. 그래서 CPI 일정 이후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은 좀 수급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올해 말부터 해갖고 내년 초쯤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현재 그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사볼 만한 위치인 거는 맞아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트리플 바닥이기도 한데 어떻게 봤을 때 뭐 쌍바닥으로 뭐 볼 수도 있겠네요. 쌍바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약간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뺐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지만 CPI를 좀 확인하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너무나도 뭐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중간중간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너무 뭐 많이 나왔죠.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제가 좀 따로 좀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여전히 제가 설정해 놓은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 참 정말 징하다, 징하.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좀 합병이 되고 나서 더 좀 무거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향후 어쨌든 여기가 또 저항 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을 좀 그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의 뭐 수급도 뭐 나쁘지가 않거든요. 최근 어 하락기에 나왔던 이런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다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붙고 있는 만큼 그리고 기타 법인 뭐 이건 자사주 물량인 거고 붙고 있는 만큼 우리가 뭐 이 좀 묵직하게 뭐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뭐 부분이긴 한데 지루하죠. 지루해요. 투자 굉장히 지루합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11% 정도 상승을 줘버리니까 사실 좀 이런 쪽으로 더 사고 싶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올해 내년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리가켄 바이오랑 꼭 보셔야 돼요. 리가켄 바이오.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추세 회복을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ABA 바이오도 내년에 좋은 이슈들이 좀 있고요. FDA 승인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닥권을 잘 잡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요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도 사실 좋아요. 이 하락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여기서 ABC가 나왔기 때문에 BC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 넥라자, 유한양행도 역시나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제는 여기서 뭐 여기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 친구도 좀 바닥을 잡을 때가 단기 바닥을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수급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린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옛날에 레고켄 바이오 시절 때부터 제가 추천을 요 구간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 만큼 여기서 앞으로도 이 친구 밸류로 봤을 때는 그냥 ADC 넘버 원이에요. ADC 플랫폼 상으로는 넘버 원이에요. 리가켄 바이오 넘버 원이에요. 결국에는 넘버 원입니다. 이제 국내 빅파마를 넘어가고 이제 글로벌 파마를 노리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구체적인 거는 개별 종목 영상에서 제가 좀 해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아닌 게, 일단 이 트럼프가 물론 이 IRA 법안을 전면적으로 폐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와줬고, 근데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다 좀 주가로 반영되긴 했어요. 이제 리튬 시세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로 따지면 너무나도 저평가인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지금 그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도 요게 이제 좀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밸류 상으로도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11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셈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줘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는 거기서는 좀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미국에서 이제 공급망 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또 이제 좋게 보는 업종이 이제 조선입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조선 업종을 딱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런 타점 너무나도 이제 좋다고 보고, HD 한국조선해양 너무 좋죠. 회사가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그 영상을 좀 자주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구독 취소하신 분들도 뭐 다시 컴백 뭐 하라고는 안 할게요. 하라고는 안 하지만 다시 한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컴백 기념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위에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공포가 가득할 때 사서 탐욕으로 파는 것이 높은 수익률의 공식이다. 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